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대표 전문가 백인년 매니저입니다. 자, 목소리 한번 체크하고 오늘 또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초코 목소리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제 네이버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제 네이버 밴드 있죠? 벌써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3670분 가입해 주셨고요. 이쪽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인사이트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 진행할 때마다 제가 요렇게 무방 진행할 때마다 네이버 밴드에 공지를 하거든요. 요거 공지 보고 링크 클릭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항상 매일 아침 8시에는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 오후 3시 40분에는 장 마감 이후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밤 10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화, 목, 금은 오후 3시 40분에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텔레그램 주소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이버 밴드에. 제가 장중에는 네이버 밴드까지 일일이 관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텔레그램 위주로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 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카톡처럼 편하게 이제 정보를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이렇게 꾸미꾸미님 좋아요 감사하고요. 예쁜 초코 좋아요 감사해. 이렇게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에 간단하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자,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0.9% 빠졌고요. 거의 1%가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은 왜 이래? 마이너스 1.36%, S&P 500은 마이너스 0.95, 필라델피아는 마이너스 1.63%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이 가장 큰 이유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관세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왜 이러지? 초점이 좀 안 맞네요. 이거 나중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관세 이슈가 좀 컸었는데, 그래도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고요.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의료 AI 엄청나게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금요일 날에는 하루 쉬어갔지만 의료 AI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코크로스 상한가 소개해드리고 상한가 간 거 한번 보셨죠? 온코크로스 금요일날은 잠깐 쉬어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그리고 우리 VIP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지만 관세랑 연관성이 좀 적은 종목들, 적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은 반도체나 자동차나, 잠깐만요. 텔레그램이 계속 오니까 잠깐 핸드폰으로 텔레그램 좀 끄겠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관세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관세 무관하게 조금 빠지긴 했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관세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섹터들,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근데 관세 연관성이 조금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의료 AI나 당연히 바이오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엔터, 조선,
조선 같은 경우에도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받을 겁니다. 어차피 조선도 지금 미국 쪽에 LNG 뭐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MRO라든지 뭐 여러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선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 쪽 변압기 시장을 그동안 점유해왔던 기업들이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인데 최근에 중국은 이제 조금 수출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관세를 부과하네 마네 한 달 유예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력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나 전선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해서 영향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산업 사이클이랑 전체적인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확실하게 이제 의료 AI, 바이오, 엔터 이쪽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조금 적다. 요 종목도, 요런 섹터들 위주로, 의료 AI, 바이오, 엔터, 요런 섹터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전쟁을 벌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도 반격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뭐 사료주들, 요런 종목들이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하고 미국이 다시 열받아서 중국한테 보복 관세를 하는 과정에서 히토류랑 사료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트레이딩 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들 종목들 얘기한 적이 거의 없죠. 근데 트레이딩 하려면 이제 이들 종목 위주로도 트레이딩이 들어갈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원래 여러분들 1기 때 겪어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한번 내뱉은 말은 웬만하면 뭐 시행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관세 제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럼프가 관세 한 달 유예하고 멕시코랑 캐나다에,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10%밖에 부과 안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게 관세를 취소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약 당시에는 60% 관세 얘기했는데 10%밖에 관세 얘기를 안 꺼낸 이유는 10% 먼저 부과하고 중국이 말 안 들으면 20%, 또 말 안 들으면 30%, 또 말 안 들으면 40%, 50%, 60% 이렇게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재건 관련해가지고도 이번 주에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종전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발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 때문에 뭐 전진건설 로봇,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미국 시장에서 콘크리트 펌프가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진건설 로봇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쵸,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가 미국 시장에서 콘크리트 펌프가 시장 점유율 2위이고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따박따박 잘 나오는 재건주 중에서도 실적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외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뭐 HD 현대인프라,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뭐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가 진성TEC, 대창단조 이런 거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고, 그리고 뭐 두산바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니까 두산바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얘는 이제 조금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 다만 재건 관련 종목들이 오른다면 이들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거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뉴스들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어떤 뉴스들이 조금 부각받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10일 모든 철강 알루미늄의 25% 부가, 관세 부가.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철강 알루미늄 쪽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겁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철강이랑 알루미늄이 하지만 오늘부터 중국 쪽에도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 측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부터 관세 정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놨지만 폭풍의 안주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풍의 안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솔직히. 한 지지난주, 2, 3주 전부터 제가 관세 섹터는, 관세랑 직접적인 연관이 큰 섹터는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만, 이런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가 소외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장에서는 관세랑 무관한 섹터, 아까 제가 적어드렸죠. 의료, AI, 바이오, 상대적으로 덜 관세가 연관이 있는 거. 의료, AI, 바이오, 엔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조선 같은 경우에도 관세랑 연관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많아서 전체적인 매출 볼륨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나라 전력주들 변압기나 전선 이런 걸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영향받지 않을까. 근데 완전히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는 의료 AI, 바이오, 엔터,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미 보복 관세 부과 시작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언론 플로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관세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 계속해서 가장 많이 봐야 될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관세랑 연관성이 적은 포트폴리오로 옮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셨죠? 아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히토류, 그리고 항상 이제 꺼내드는 게 히토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히토리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도 히토리로 압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 히토리랑 사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관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 보시면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한국 수출 19조 증발할 수도 트럼프 관세 폭풍 시나리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수출액이 130억 달러면 약 18조, 거의 19조 정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말도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망가졌죠. 그죠? 화장품이든 뭐든 식품이든 우리나라 화장품 식품 업체들 주가가 옛날에 올랐을 때 식품 업체들은 또 최근에도 오르기는 했지만 그들 업체가 주가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올랐던 게 아니라 미국이나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는 우리나라가 망가졌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내 내수 시장에서 잘 안 팔려요. 해외 쪽으로 수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지. 여튼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 수출액이 19조 원 가량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박살이 나겠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향후에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개판이죠. 개판인데 이 부분이 빨리 어느 정도 정리돼가지고 조금 정상화가 돼야지만 외교도 적당하게 외교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 트럼프 이번 주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모든 당사자 모여야. 그러니까 재건 관련 종목들도 제가 아까 전에 관세랑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재건 관련 종목들. 재건 관련 종목들 뭐 전진건설 로봇도 있겠지만 뭐 기존에는 SY랑 SY 스틸텍 같은 종목들 뭐 차트 잠깐 보면 전진건설 로봇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SY 스틸텍 뭐 이런 종목들도 재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뭐 과거처럼 무조건 반도체 섹터로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부부터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온디바이스 AI 정도는 AI 소프트웨어랑 조금 연관시켜서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정통적인 반도체 섹터는 조금 주의 구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관세 얘기할 때는 반도체 관세도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반도체 관세도. 왜냐면 지금 뭐 엔비디아나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대만 TSMC로부터 그 AI 반도체 칩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반도체도 관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시장에 공장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막 투자하도록 유인을 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미국 시장에 생산 시설을 만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보조금을 안 주고도 미국의 생산 시설을 건립하지 않으면 관세를 폭발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생산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반도체 관세도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난주 후반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재건 관련 종목들 뭐 제가 여기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들도 뭐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SG도 재건 관련 종목이고 기타 등등등. 근데 SG는 시간의 거래에서 빠졌네. 재건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일부 종목들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현대 에버다임도 금요일날 급등을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빠졌네요. 뭐 여튼 재건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관세랑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다. 일단 요 부분 또 우리가 트레이딩을 향후에 계속해야 됩니다. 뭐 트럼프가 종전하라고 해서 바로 종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 올릭스가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한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올릭스가 미국 제약기업 일라이릴리와 총 9,1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보이죠? 대사 이상 지방 간염 그리고 심혈관 대사 질환 요거 관련해서 OLX702 요 파이프라인을 일라이릴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9,100억 규모. 그래서 올릭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릭스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당연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섹터는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변동성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들은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이오 쪽은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학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올릭스는 시간에 상한가 갔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기존 전통 바이오 업체들, 특히 플랫폼 위주의 업체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VIP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한양행 보유해가지고 수익 중이거든요.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뭐 여러 번 유한양행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요렇게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쭉 추세하다가 21선 안착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면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만 좋은 수익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죠? 유한양행 안 사셨던 분들은 뭐 저희 VIP원들 보유 종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셔도 되는 종목이죠. 그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가 나왔어요. 지금 독일 선사와 1.7조 원 규모의 LNG 수주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 여기서 수주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너무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주를 가장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위가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2위가 한국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잘 가는 이유는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어디 쪽에서? LNG 쪽에서. 액화천연가스죠. 이쪽에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죠. 뭐 액화천연가스는 끓는 점이 162도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영하 162도입니다. 끓는 점이 영하 162도. 그래서 극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뭐 LNG 보냉제 업체들 같은 경우, 뭐 동성화이테 뭐 이런 종목들도 제가 LNG 보냉제 관련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주가 엄청 잘 갔었잖아요. 그죠? LNG 보냉제 뭐 등등등, LNG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높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위주로 수주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LNG 쪽도 수주를 합니다만 컨테이너 쪽으로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저가에 수주해가지고 마진도 얼마 안 남거나 오히려 적자를 보는 그런 수주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수주가 꽉 차 있고 선별적인 수주를 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죽는 듯 하면서도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요즘에는 탄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조선업체들 향후에 더 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높지만 굳이 조선업체에 목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셨죠? 지금은 조금 조선업체 비중이 엄청 높으셨던 분들은 어느정도 현금화 하신 다음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출렁일 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만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뭐 그 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제가 이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왕고래도 마찬가지지만
이 며칠 전에 뭐 대왕고래 이어 마기상어 얘기 막 나왔었는데 2월 3일 날에 나왔었는데 2월 6일 날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그리고 약간 정부적인 판단도 조금 들어갔다. 뭐 이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 시추 하나 하는데 1,000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시추 하나 하는데. 그죠? 시추 하나 하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약간 너무 날림으로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곤자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원자력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원자력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래서 원자력도 최근에 그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유럽 쪽 어디 국가의 수주 참여에 취소한다라는 거. 잠깐만, 원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국가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수주 참여에 취소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두산 에너빌리티, BHI 말씀드리면서 그들 종목이 조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옆에 SMR 원전, 소형 원전 모듈을 지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겠지만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전은 지금 혹시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 치른 다음에 정권이 혹시라도 교체되더라도 원전 쪽은 국민적인 여론을 봤을 때 쉽게 취소하지는 못할 겁니다. 쉽게 취소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에서도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날에 미국장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원전 관련 종목들 오클로가 여러분들 16% 올랐습니다. 보시면 오클로가 16% 올랐어요. 그리고 소형 원전 유스케어 파워 같은 경우에도 11%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종목들보다 미국 쪽 원자력 관련 기업들 상승 탄력도가 워낙 큽니다. 여튼 미국이 올랐다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괜찮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오늘 수급이 조금 들어올 여지가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슈는 뭐 주말 나온 이슈는 요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뭐 거의 30분 동안 주요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관세랑 직접적인 영향력이 연관성이 큰 종목들은 이제 피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가 폭풍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셨죠?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피하고 적어도 관세랑 연관성이 없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무료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